Welcome to the 2025 Korean Speech Contest in Sweden. I'm delighted to host the second of Korean speech contest with the King Sejong Institute in Gothenburg. It is even more meaningful because it is the first event since we opened the King Sejong Institute at the center last year. Hej alla! Varmt välkommen till Sejong Korean Speech Contest 2025. 첫 번째 게임은 369 게임이었습니다. 369 게임은 1부터 시작하고 숫자를 제일 말하고 369를 말한 순간에 도면 숫자 대신 박수를 쳐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계속 실수를 할 때마다 누구나 실수할 때마다 반석에서 복수를 했습니다. 제가 인상 깊은 수업으로 인하리 수업을 성공한 것은 숫자를 재미있고 배워둔 이유도 있지만 실수를 할까봐 부끄러워하기보단 실수를 하지 않게 동그라스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같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은 공문서답입니다. 이 표현은 사자성어입니다. 동쪽에 대해 물어봤는데 서쪽에 대해 답한다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의미도 재밌고 4개의 글자 하나하나가 표현의 뜻과 맞아 떨어져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스웨덴어만 쓰는 상황에서도 표현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언어를 배우다 보면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을 때도 배운 외국어 단어나 표현이 가끔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런 점이 재밌고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 하면 된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 You can do it 이란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면 된다. 지금 이 표현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1회이지만 제 자신은 믿고 1회에 참였습니다. 긴장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면 된다 기억하고 어떤 도전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TS 노래와 한국어로 똑점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 역시 BTS 노래의 가사입니다. R&B Trivia Love라는 노래에 있는 난 그냥 사람 넌 나의 모든 목소리 장식 나를 사랑으로 만들어 라는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목소리를 장식하다 라는 표현이 아주 특별합니다. 딱딱한 미음의 목소리가 장식되어 부드러운 이음이 되는 것처럼 딱딱했던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 부드러워진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음침한 기억을 생각나서 좌절감과 당황스러움에 이불을 빨로 걷어져 버린 늦은 밤에 순간을 묘사하는 표현 이불킥.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 이불킥입니다. 짧은 단어이지만 수치심, 후회와 무력함이 되섞인
그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습이 끝난 오늘 밤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웃으면서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 바로 보선발로 마중 나가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최근까지 보선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소에 장난을 심하게 치면 아내가 나가! 라고 할 때가 나온다. 혹시 화나서 누굴 내쫓는 짓일까? 했더니 아내가 웃으며 완전 반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어지러졌다고, 준비가 덜 됐다고, 누군가 초대하기 망설여진 적이 있나요? 그럴 땐 이 표현을 떠올려 보세요. 보선발로 마중 나가다. 반가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것이 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 사실 관용구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 표현이 단지 재미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표현이 더 깊은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향기 없는 꽃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을 아이고입니다. 그럼 이 한국어 표현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이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프거나 힘들 때 아이고 반갑구나 기분이 좋았어 어쩔 줄을 모를 때 아이고 절망하거나 매우 속상해서 한숨을 쉬면서 내는 소리로 휴 아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표현은 바로 참 잘했어요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아이가 숙제를 했을 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이 표현이 아이보다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노력을 누군가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많이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인 산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역시 이 단어는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이야기가 주제를 벗어날 때 한국 사람들은 산으로 간다고 비유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 모국어인 태국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야기가 바다로 간다 입니다. 스웨덴어에 그는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라는 말도 있고 항해 중이다 라는 말도 있죠. 너무 바이킹스럽지 않아요? 그냥 나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넌 그냥 죽어야 라는 명과 함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땐 저는 너무 헷갈려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서요. 왜 다 먹었어요? 그냥. 왜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그냥. 그 목걸이는 뭐예요? 그냥. 보시다시피 그냥은 정말 자주 사용됩니다. 오늘은 제가 특히 좋아하는 표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기나 손자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멘붕이 어떤 말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멘붕은 멘탈 붕괴와 똑같은 말이고 당황하거나 실수했을 때 쓰는 형용입니다. 처음에는 멘붕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지만 저도 그 시험해볼 때는 시험을 해보는데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했어. 참 멘붕이야 라고 느꼈습니다. 멘붕은 사람들의 실수를 재미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럼 제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발표 중에는 멘붕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언어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생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흥미를 자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한 남성이 환자를 진찰하면서 그녀의 심장 박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가 말한 단어는 바로 심박수였습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순간 제 뇌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심장 그리고 박수 함께 심박수였습니다. 대박! 저희 심장 뛰게 만든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은 밥 먹었어? 입니다. 그 표현은 한국 전쟁 이후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은 밥을 잘못 먹을 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표현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K-드라마를 보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밥 먹었어? 밥은? 밥 먹자?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밥을 진짜 많이 먹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들은 단식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음식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표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속담입니다. 바로 빈소리가 요란하다입니다. 속담의 의미는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고 또 말하는 사람은 보통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스웨덴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Tomma tunnelsgramlarmest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한국어는 아주 달라서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정도 한국을 공부하던 중 수업에서 저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 표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든 모든 것은 첫 번째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마다 두렵지만 저리 길도 한 걸음부터를 떠올리면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서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공부와
목표가 너무 크고 벅찼어. 만약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기 길도 한 걸음부터를 더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처음 걸음을 내디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이 걸어질 것이고 그 후에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매우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상사 또는 선생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답답한 느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따뜻한 느낌을 마음속에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한국 표현은 고생 많으셨습니다이며 그 이유는 아주 따뜻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존중을 보여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감정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 어려운 일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신다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Lotta Strando, and I'm truly honored to stand here and share my story with you today. In October last year, I had the privilege of joining a culture experience tour organized by King Sejong Institute. It was a special journey, one that offered not only new sights and flavors, but also profound personal growth. And all the participants here today, you've already taken your first step by being part of this contest, and that alone is something to celebrate. Through this experience, I hope something beautiful is waiting for you. Whether that's a trip to Korea or new discovery of yourself. Thank you.